우리는 흔히 아이돌을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기획사가 설계하고 시스템이 완성한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한 남자는 이 공식을 거꾸로 뒤집었다. 아이돌이 되기 전에 그는 이미 아티스트였다. 그의 이름은 권지용이다. 1988년 8월 18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지드래곤 권지용이 태어났다. 권지용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재벌가도 아니었고 연예계와 직접적인 연줄이 있는 집안도 아니었다. 권지용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음악과 무대에 대한 강한 흥미를 보였다. 1990년대 후반 국내의 힙합이라는 장르가 막 자리 잡기 시작하던 시기 그는 이미 무대 위에 있었다. 1995년 초등학생 시절 어린이 그룹 꼬마 룰라의 멤버로 활동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무대가 어떤 공간인지, 관객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이른 나이에 각인시켰다. 하지만 그룹 활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2001년 권지용은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된다. 당시 YG는 지금처럼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고 힙합 색채가 강한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다. 연습생 생활은 길었다. 무려 약 6년. 보컬, 랩, 춤을 동시에 훈련받았지만 특히 작사와 작곡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특히 중학생 시절부터 직접 가사를 쓰고 비트를 만들며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음악 언어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에 권지용은 단순히 아이돌을 준비하는 연습생이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6년 권지용은 빅뱅이라는 그룹의 멤버로 데뷔한다. 당시 빅뱅은 기존 아이돌 그룹과는 다른 콘셉트를 들고 나왔다. 멤버 개개인의 개성이 강했고 권지용은 그 중심에서 작사 작곡을 담당했다. 음악적 방향성을 주도한 것이다. 그가 참여한 곡들은 당시 아이돌 음악에서 보기 드물게 자전적 가사와 힙합 기반 구성을 담고 있었다. 2007년 이후 빅뱅은 빠르게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이 곡들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아이돌이 직접 음악을 만든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권지용은 아이돌이면서 동시에 프로듀서였다. 이는 아이돌이 단순히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의견을 가진 창작자가 될 수 있음을 시장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사례 중 하나였다. 이후 아이돌이 직접 음악에 참여하는 흐름은 점차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성공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2009년 권지용의 첫 솔로 앨범은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이었다. 그는 솔로 앨범 하트브레이커를 발표한다. 이 앨범은 음원 차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만 동시에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 일부 해외 아티스트의 곡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이나 판결은 없었고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정식 사용 및 창작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에게 분명한 압박으로 작용했다. 또한 아이돌이라는 위치, 패션과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대중의 평가 대상이 되는 삶. 그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인물이 되기 시작했다. 2011년 권지용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초범, 소량, 고의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지에는 큰 타격이 있었다. 권지용은 논란 이후 일정 기간 대중 앞에서 물러난다. 이 공백은 의도된 침묵이었고 회피가 아니었다. 그는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은 그가 이후 발표하는 음악의 톤과 메시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이후 그는 다시 음악으로 돌아온다. 원 오브 어 카인드, 쿠데타. 이 시기의 솔로 앨범들은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니었다. 힙합, 전자음악, 실험적인 구성, 그리고 철저히 GD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정체성. 그는 한국 아이돌 최초 수준으로 자신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단계에 도달한다.
권지용은 음악 외에도 패션 영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패션 분야에서도 샤넬, 나이키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 그의 스타일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아이돌 패션의 기준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경계를 허물었고, 이는 한국 연예인이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한국 연예인이 문화 아이콘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빅뱅은 월드 투어를 진행하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무대에 섰다. 빅뱅의 월드 투어는 아시아 아이돌 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능성을 증명한 사례였다. 권지용은 그 중심에서 퍼포먼스와 음악 연출을 함께 이끌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권지용에 대한 평가는 대중보다 함께 일한 사람들의 증언에서 더 분명해진다. YG 내부 스태프 안무가 음악 프로듀서. 여러 인터뷰에서 그는 공통적으로 예민하지만 준비가 철저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무대에 오르기 전 퍼포먼스, 동선, 조명, 사운드, 세부 요소 하나하나를 끝까지 확인하는 스타일. 이는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현장형 아티스트에 가까운 태도였다. 권지용은 본인의 곡을 직접 만들었지만 그 공을 혼자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빅뱅 활동 시기 멤버 개개인의 색이 드러나도록 파트와 캐릭터를 조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증언이 있다. 특히 탑, 태양, 대성의 솔로 활동 과정에서 음악적 방향에 대한 조언과 곡 작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은 여러 공식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다. 이는 그가 리더로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무적인 역할을 했다는 근거다. 권지용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군 복무, 공백기, 침묵. 그리고 다시 음악과 패션. 그는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기록된다. 아이돌은 기획사가 만드는 존재라는 인식을 깨고 아티스트도 아이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 권지용. 그의 성공 신화는 완벽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논란이 있었고, 공백이 있었으며, 비판도 존재했다. 그러나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결과를 남겼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완성형 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현재 진행형 서사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를 대한민국 GD라 부르게 만든 이유다. 성공 신화는 반드시 감동적인 선행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인물은 태도와 결과로 평가를 남긴다. 권지용은 그 후자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자극적인 미담보다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